안녕하세요. 작은별 라디오입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사례는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딸을 위해 친정엄마가 직접 나섰다는데요. 무슨 일이었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31살이 된 결혼한 지는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말 그대로 신혼생활이 한참인 여자입니다. 부부 둘만의 보금자리라고 생각했던 신혼집이 최근 난리가 났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 신혼집에는 시어머니가 친정엄마가 거의 매일매일 오셨거든요. 오셔서 조용히 계신 것도 아니고요. 살얼음판 분위기로 계시다가 크게 싸움이 날 뻔했어요. 저는 31살이고 남편은 37살입니다. 저희 모두 형제가 많은 편이고 저는 위로 언니만 2명, 남편은 아래로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 있어요. 장남입니다. 저도 형제 중에 제일 마지막에 결혼하는 상황이었고 남편도 장남이지만 결혼은 제일 늦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 상견례부터 분위기가 남다르긴 했습니다. 양쪽 어머님들은 이미 자식들 결혼을 2번씩은 겪어봐서 그런지 엄청 능숙하셨고요. 처음에 2분 모두 조곤조곤 이야기하시다가 신혼집 이야기가 나오자 바뀌셨어요. 시어머님이 먼저 저희 신혼집 위치를 시댁과 가까이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그 이유가 제 남편이 장남이라 본가와 가까이 위치하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저희 엄마는 요즘 장남 차남이 어딨냐면서 아이들끼리 알아서 잘 살게 두자고 직장 가까운 위치에 잡는 게 좋다고 하시며 최대한 돌려서 말씀하셨네요. 그 신혼집 위치 때문에 결혼식이 엎어질 뻔했습니다. 계속 시어머님은 가까이에 있는 아파트를 거의 계약 직전까지 알아보셨다가 나중에 간신히 취소했으니까요. 저희 엄마는 자꾸 신경이 쓰인다고 제 결혼에 대해 엄청 걱정하시는 것 같았네요. 저도 사실 그런 시어머님의 모습이 계속 마음에 걸리긴 했습니다. 신랑과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 오랜 시간 함께 지내서 자기 어머니가 그러시는 것 같다고 막상 결혼하면 괜찮아지실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신랑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일단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신혼집 위치는 이곳저곳을 알아보다가 결국에는 정말 딱 중간 자리에 구했어요. 시댁과 친정 사이에 거의 딱 중간 위치에다가 잡았고요. 저도 차라리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예 멀리 살 거 아니면 친정과도 가까운 게 마음은 편했거든요. 결혼식을 마치고 저희 부부는 신혼집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며 정말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딱 1달 정도 지났을 때부터 시어머님이 간섭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날은 제가 오후에 출근하는 날이라서 정말 여유롭게 늦잠을 자고 점심시간이 다 돼서 출근 준비를 천천히 하고 있었거든요. 샤워하고 있었는데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밖에서 누가 들어오는 소리였고요. 남편이었으면 무슨 말을 하며 들어올 텐데 현관 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더라고요. 그때 덜컥 겁이 났습니다. 샤워하느라 휴대폰도 없었고요. 전 최대한 문고리를 꽉 붙잡은 채 밖을 향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누구냐고, 누가 들어왔냐고 계속 물어봤습니다. 밖에서는 아무런 대꾸도 없었고 저는 화장실 안에서 울기 직전까지 겁이 난 상황이었네요. 누군지는 봐야 할 것 같아서 화장실 문을 조금 살짝 열어봤습니다. 화장실 문틈으로 시어머니의 잔뜩 화가 나신 얼굴이 보였고요. 저랑 눈이 마주치신 어머님은 곧장 화장실 앞으로 오시더니 저에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뭘 그리 유난스럽게 그러는 거니? 아주 동네 창피하게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구나. 적당히 하고 나와라. 그렇게 쏴붙이시고는 바로 주방으로 가시더라고요. 대충 옷을 갈아입고 나와보니 시어머님은 주방에서 계속 청소하고 계셨습니다. 빨래랑 설거지를 하시면서 저에게는 신경 쓰지 말고 얼른 출근이나 하라고 하셨네요. 그때 저도 출근을 해야 하긴 해서 일단은 그렇게 그냥 출근했습니다. 회사에 와서도 계속 마음이 찜찜했네요.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가 보니 엄청 깨끗해졌더라고요.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제가 물어봤고요. 대체 시어머님이 왜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알고 계시냐고, 그리고 왜 낮에 불쑥 집에 오셨냐고, 누가 알려줬냐고 물어봤어요.
남편은 자기가 알려들었다고 했고 시어머님이 급하게 물어보시길래 알려드린 거라고 앞으로는 자주 오지 않으실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런데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집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오셔서는 마치 우렁각시처럼 집안 청소를 하시고 정리까지 하고 가셨네요. 매일 퇴근하고 오면 시어머님이 다녀간 흔적이 보였고요. 그럼 전 보이지 않는 시집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오자마자 빨래며 청소를 부지런히 해놔야 했었고 너무 피곤했네요. 한 달 정도 지나자 이제는 제가 퇴근하고 집에 와도 계셨고 이게 지금 분가를 한 건지 아니면 시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건지 모를 정도로 매일매일 오셨습니다. 시어머님을 자주 뵐수록 잔소리도 점점 느셨고요. 그러다가 이제는 꼭두 새벽부터 오시더라고요. 그날 정말 심장이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아침에 자고 있는데 주방에서 무슨 소리가 나더라고요. 음식하는 소리가 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나가봤습니다. 나가보니 시어머님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자 저도 짜증이 확 올라와서 그냥 곧바로 시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아침부터 왜 오셨냐고 하니 아들 아침 식사를 차려주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나이 37 넘은 아들이 걱정되셔서 아침도 못 얻어먹고 굶고 다니까 오셨다네요. 전 곧바로 자는 남편을 꼬집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라 일어나더니 밖에 시어머님이 오신 걸 보고는 그냥 반가워하더라고요. 음식 냄새가 좋다고 마냥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어이가 없었네요. 그렇게 열성적인 시어머님과 마마보이 남편 사이에서 계속 마음고생만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저희 친정엄마가 신혼집에 오시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저희 집을 이곳저곳을 살펴보시더니 곧바로 집안 살림은 누가 하고 있냐고 물어보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다고 하니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직장 다니느라 살림하는 법도 모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해놓고 사냐고 일하는 아주머니를 쓰는 거냐고 하시다가 냉장고를 열어보시고는 바로 알아채셨어요. 언제부터 시어머님이 너희들 신혼집에 오기 시작하셨냐고 일주일에 얼마나 오시는 거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도 이젠 숨기고 싶지 않아서 그냥 다 이야기했어요.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는 친정엄마는 노발대발 화를 내셨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고 하시면서 왜 그걸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저에게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는 곧장 저에게 신혼집 현관 비밀번호를 물어보셨고 전 순순히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양쪽 어머님들이 모두 저희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게 되신 거예요. 다음날부터 저희 신혼집은 북적북적해졌습니다. 왜냐면 이젠 친정엄마도 매일매일 오셨거든요. 꼭두 새벽부터 오셨습니다. 그렇게 두 어머님이 다시 만나게 되셨어요. 아침부터 음식 냄새가 나자 저희 신랑은 콧노래를 부르며 속옷바람으로 주방으로 나갔고요. 얼마 있다가 소리를 지르며 곧장 방으로 뛰어들어가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왜 장모님이 우리 집에 계시냐고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뿐인 딸 아침 식사 챙겨주시러 오신 거라고, 자주 오시진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저희 아침 식사는 두 어머님과 함께 했습니다. 주말에는 오지 않으셨고 평일에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으시고 마치 경쟁하듯 오시더라고요. 남편은 퇴근하고 오면 편하게 쉬지도 못하고 있었고 계속 저에게 장모님 언제까지 오시냐고 힘들다고 하길래 그럼 시어머님은 오셔도 되는 거냐고 되받아 쳤습니다. 시어머님은 오셔도 되고 우리 엄마는 오면 안 되는 거냐고 제가 따져 물으면 그냥 알았다고 하면 피하더라고요. 언제까지 피할 수 있나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젠 두 어머님이 주말에도 오셨고요. 결국 그날 참고 참았던 일들이 한 번에 다 터져버렸어요. 남편도 더는 못 참겠는지 나서서 뭐라 말하더군요. 일단 그날 낮부터 시어머님이 저에게 잔소리하셨고요. 친정엄마가 안 보는 곳에서 절 불러다 조곤조곤 이야기하시면서 냉장고 정리 정도는 언제 할 거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때 뒤에서 저희 친정엄마가 갑자기 오시더니 그 냉장고 제가 어제 정리 정도는 이미 한 건데 마음에 안 드시나요? 라고 말씀하시자 시어머님은 엄청나게 당황하셨습니다. 몇 시간 뒤 저를 화장실로 부르셔서 가보니 수건 접는 모양으로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또 뒤에서 친정엄마가 오셔서는 우리 집은 이렇게 접습니다. 라며 시어머님의 잔소리를 한 방에 잘라버리셨고요. 그렇게 두 어머님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분위기가 살얼음판처럼 바뀌어갔습니다. 그렇게 저녁 식사까지 마치고 나서 두 어머님은 함께 TV를 보셨는데 때마침 연속극에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우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걸 보시고는 시어머님이 먼저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어요. 아유, 시대가 변해서 그런지 요즘은 며느리가 저렇게 시어머니에게 대드는 장면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네요. 세상 참. 그러자 저희 친정엄마가 곧바로 받아치셨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시대가 변했어도 TV 연속극에 나오는 시어머니들은 늘 한결같네요. 요즘에도 저러면 당장에 친정에서 먼저 이혼시키죠. 예전 드라마 재방송인가 봐요. 그러자 시어머님은 아니 그래도 그렇지 저렇게 대드는 건 보기 힘드네요. 집안에 위아래가 있지. 얼마나 못 빼고 자랐으면 저렇게 대들 수가 있나요? 저희 엄마가 또 받아치셨습니다. 그러게요. 저건 진작에 싹을 잘랐어야지 며느리가 너무 참고 살았네요. 저는 무작정 참고 살라고 가르치지 않거든요. 이야기가 거기까지 진행되자 분위기는 점점 더 서먹해지고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한마디 하셨는데 그게 컸네요. 사돈께선 딸만 셋을 키우셔서 좀 치우쳐 생각하시나 봐요. 저희 엄마는 딸만 셋 낳았다는 걸로 반평생을 시달리며 사셨거든요. 그래서 딸 셋이라는 말에 엄청 예민하십니다. 결국 두 어머님의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요즘 딸아들 구분해서 키웁니까? 다 똑같이 귀한 자식들인데 누군 참고 살고 누군 편하게 삽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신 건 제가 아니라 사돈이신 것 같네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도 치우치긴 누가 치우쳤냐며 계속 소리를 지르셨고요. 결국 방에 있던 남편이 엄청나게 놀라며 거실로 뛰어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말하길 앞으로 두 분 모두 이제 저희 집 신혼집에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현관 비밀번호도 바꿀 거고요. 알려드릴 생각 절대 없습니다. 저희에게 반찬이나 물건 주실 거면 택배로 보내주시고 알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더럽게 살든 청소를 못하고 살든 그냥 저희가 알아서 살게요. 더 이상은 못 참습니다. 저도 옆에서 같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그날 두 어머님은 서둘러서 신혼집에서 나가셨어요. 그리고는 남편이 곧장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다음에도 시어머님이 불쑥 오시게 되면 바로 다음 날 친정엄마 모시고 온다고 남편에게도 이미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알겠다고 그럴 일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님이 오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다시 예전 신혼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런 친정엄마가 있어서 너무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사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이야기를 보면 친정엄마 찬스를 아주 제때 잘 사용하신 것 같네요. 위기를 잘 넘기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두 어머님이 오시면서 남편분도 집에서 엄청 힘드셨겠네요. 그러게 진작에 중간에서 잘 커트했으면 그 지경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이번에 남편분도 많이 배웠을 겁니다. 항상 이런 사례들을 보면 느끼는 거지만 그냥 둘이 알아서 지지고 볶으며 살게 내버려 두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되찾은 신혼생활 앞으로도 달콤하게 지내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점점 나아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별 라디오였습니다.